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 이론 동영상 수업입니다.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 복습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어, 최소항에 대해서 배웠어요. 최소항. 최소항은 AND의 특징을 활용해서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AND의 특징을 활용해서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죠. AND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모두 1일 때 결과값이 1이 나오죠. 또 무슨 특징이 있었을까요? 0이 1개 이상일 때, 0이 1개 이상이라면 결과값은 무조건 0이 나오죠. 이 두 가지 특징을 사용해서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이 최소항이었어요. 최소항은 소문자 m을 사용해서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 첨자를 사용해서 정보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0을 발을 취해서 표현을 했고 1은 발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해보면 2비트짜리로 한번 예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A와 B 2비트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진리표를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진리표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각각이 M0, M1, M이 M3이 된다고 했고 A가 0이고 B가 0이기 때문에 아까 0은 발을 취하고 1은 발을 취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A가 0이고 B가 0일 때는 A바 그리고 최소항은 AND를 활용했기 때문에 AND를 취해줍니다. B 그리고 M1은 A바 AND B M2는 A바가 아니죠. A and B죠. 그리고 M3은 A and B가 됩니다. B바네요, B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초점이 잘 안 맞네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했냐? 최소항들의 합인 이제 곱의 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곱의 합. 뭐 용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곱의 합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곱의 합이라는 것은 최소항의 합을 얘기합니다. 최소항의 합. 근데 그냥 최소항의 합이 아니고 최소항들 중에서 최소항의 값이 1이 나오는 것들의 합이에요. 나오는 것들의 합. 지난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XO에 대한 진리표를 잠깐 보고 끝냈기 때문에 XO 진리표를 한번 곱의 합으로 표현을 해보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X55는 1이 개수가 홀수일 때 결과값이 1이 나오는 특징이 있었어요. 진리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모양을 그래도 그려주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표 모양을 만들어 줍시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곱의 합은 최소항의 값이 1이 나오는 것들이 합이기 때문에 M1과 M2의 합으로 F라는 결과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M1과 M2의 합으로 여기서 말하는 합은 당연히 논리 합인 5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최소항 M1을 대수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M1은 A바 B가 되고 M2는 A, B바가 되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X5어에 대한 대수적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인 최대항의 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최대항을 활용해서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인 합의 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 곱의 합? 합의 곱. 합의 곱이죠. 합의 곱. 합의 곱. 일단 합의 곱은 최대항들의 곱을 말합니다. 최대항들의 곱인데, 마찬가지로 최소항에서 합을 사용해서 정보를 표현했던 것처럼 그냥 최대항들의 곱이 아니에요. 곱의 합에서는 최소항들의 결과값이 1이 나오는 것들의 합이었다면, 합의 곱은 최대항들 중에서 결과값이 0이 나오는 것들의 곱입니다. 최대항의 값이 0이 나오는 것들의 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항을 잠깐 복습을 하고 갈까요? 최대항은 일단 5어의 특징을 활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었죠. 5어의 특징을 활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5어의 특징은 진리표에서 우리가 알아보았죠. 모두 0일 때만 결과값이 1이 나온다는 것을, 결과값이 0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이거 화살표입니다. 그리고 1이 1개 이상일 때, 1이 1개 이상 있다면 결과값은 무조건 1이 나온다는 특징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최대항에서는 0은 바를 취하지 않고 표현하고 1은 바를 취해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X5어를 사용해서 한번 최대항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X5어의 진리표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너무 좁게 그렸네요.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각각이 이제 M0, M1, M2, M3으로 표현이 됩니다. 0은 바를 취하지 않고 1은 바를 취한다 했고, 최대항들 같은 경우에는 5어의 특징을 활용했기 때문에 제수끼리 5어로 연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A와 B가 0일 때를 쓰면은 0이니까 바를 안 취하고 5어를 연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A가 0이고 B가 1일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가 1이고 B가 0일 때는 1이기 때문에 바를 취하고 0이기 때문에 바를 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A와 B가 모두 1일 때는 둘 다 바를 취해서 연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합의 곱은 최대항들의 곱이라고 했어요. 근데 최대항 중에서 값이 0이 나오는 것들의 곱이기 때문에 F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0이 나오는 것은 이제 M0과 M3이죠. 즉 F는 M0과 M3의 논리적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대수로 다시 풀어주면 M0은 A, 5어, B고 M3은 A바, 5어, B바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근데 아까 X5의 진리표를 잠깐 최소항의 합들로 표현을 했었죠. 최소항들의 합으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결과값이 뭐가 나오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최소항의 합으로 나타냈던 결과값은 파란색으로 여기다 써놓겠습니다. F는 A바 B or A, B바가 나온다는 것을 아까 최소항들의 합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똑같은 진리표인데 모양새가 지금 다르게 나왔죠. 이것은 수식을 전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수식을 전개해서 똑같은 식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일단 분배 법칙을 사용하겠습니다. A와 B를 각각의 A바와 B바에 분배를 해줄게요. 분배 법칙을 사용하면 수식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교환 법칙을 사용해서 다시 써줄게요. 분배할 문자가 이제 왼쪽에 있어야지 익숙하니까 교환 법칙을 써주는 거예요.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A바와 B바를 우리가 또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넘겨줄 수가 있죠. A바 and A 그리고 A바 and B, B바도 A or B에다가 분배를 각각 해주면 B바 and A, B바 and B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또 보면은 A바 and A는 정리에 의해서 A바와 A는 둘이 숫자가 무조건 다르죠. 즉 0이 한 개라도 존재하니까 AND에서 0이 한 개라도 존재하면 결과값이 0이기 때문에 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수적인 얘기는 그렇고 회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회로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A바가 아니죠. A, B바죠. 그리고 B바 and B도 아까와 같은 이유로 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0과 대수를 5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을 공리에서 우리가 알아보았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A바 and B or A, B바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것은 최대항의 곱들로 나타낸 정보의 표현이지만 아까 최소항들의 합으로 나타냈던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지금 알아보았어요. 근데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같은 진리표를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같아야겠죠. 같은 진리표를 표현한 것이니까. 그래서 최대항을 알아보았고 최대항을 활용해서 합의 곱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대항의 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한번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합의 곱을 사용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합의 곱, 예시라기보다는 합의 곱을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거죠. 합의 곱을 활용한 설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하고 싶은 목표를 먼저 써볼게요. 설계 목표. 무엇을 설계할 것인가? 뭘 설계할 거냐면 3명이 있다고 합시다. 3명 중 2명 이상이 찬성이라면 전체 찬성한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전체 의견 찬성한다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3명이기 때문에 3명을 만들어 주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3명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정해 줘야겠죠. 3명은 ABC로 표현하겠습니다. 3명 각각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찬성은
1이라고 하고 반대는 0이라는 논리값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했으면 진리표를 일단 써줘야겠죠. 진리표 작성. 3명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A, B, C. 자, 그러면 진리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2명 이상일 때 찬성한다는 결과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1이 2개 이상이면은 결과값이 1인 거죠. 1이 2개 이상일 때 여기 1,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합의 곱은 결과값이 0이 나오는 것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0이 나오는 것들 M0, M1, M2, M3, M4. 그래서 F는 M0과 M1, M2, M4의 곱들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각각을 대수로 표현하면 M0은 A, or B, or C, M1은 A, or B, or C 바, 그리고 M2는 A, or B 바, or C, 그리고 마지막으로 M4는 A 바, or B, or C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수식을 전개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프로그램이 더 짧아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일단 표현하는 것까지만 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